14억 인구 대국인데 저출생 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2100년쯤에는 중국 인구가 5억 명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인구 절벽 문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불리는 일본. 2006년 인구학권위자 데이비드 콜먼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한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한중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지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전 세계 238개국 중 합계 출산율 하위 10위권 내에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 6곳이 포함됐습니다. 1위 홍콩, 2위 한국, 5위 싱가포르, 6위 마카오, 7위 대만, 10위 중국.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세기 인류는 유례없는 인구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1968년 인구 증가율은 2.1%로 정점을 찍었죠.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50년에는 일본이, 1970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산하 제한이란 가족 구성원 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족 계획을 세우고 가정의 참여를 독려한 겁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정에는 지원책을 제공하기도 했죠. 거품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각각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표적인 인구정책 표어인데 이 표어를 보면 당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책은 효과적이었으나 이 기간의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며 출산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집값, 과도한 사교육비, 고용 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은 물론이고 가치관 변화 등 사회 문화적 요인도 저출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국가들은 결국 급하게 정책을 폐지했죠. 특히 일가구 1자녀를 강행하며 둘째 아이를 낳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예상보다 빠른 저출생 고령화로 2013년부터 정책을 완화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에 2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2021년에는 3자녀 출산까지 확대하면서 몇 년 사이 인구 정책을 계속 바꿨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저출생 현상을 보도하며 급격하게 변화한 인구 정책을 주목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정책이 급변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이런 경험이 저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도 산하 제한을 급하게 폐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을 겪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출생 문제가 저출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도 둔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인구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소멸을 경고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도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저출생 관련 심포지엄에 참가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저출산 대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의 일관성을 잘 지킨 사례로 프랑스와 스웨덴을 꼽았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각각 1.78명, 1.67명인데 두 나라 모두 과거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두 나라가 전쟁 직후 베이비붐 현상을 겪고 1970년대에는 출산율 하락을 겪었지만 1980년대부터 30여 년의 시간을 두고 회복했다고 설명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핵심인 주택, 보육, 교육 관련 정책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지켜가자는 겁니다. 나라가 도와주고 우리 사회가 전체로 아이를 키워준다.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줄 좋은 보육기관, 교육기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안심하고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려면은 주택, 보육, 교육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 이런 정도만 하면 내 아이 낳겠다 하고 마음 먹을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20년 동안 대통령 할 사람들 모두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거죠. 그렇군요. 네. 현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중에서도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보다도 빠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부터라도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구 절벽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